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건강과 학업, 자기관리로 아침을 여는 미라클 모닝부터 바쁜 일상에서도 오늘의 운동을 완료했다는 오운환까지 이렇게 건강이 자기관리의 완성으로 여겨지면서 웰빙은 가장 트렌디한 삶의 방식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건강한 삶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달리 웰빙 지수,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신 건강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 돌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도 선뜻 네라고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한 글로벌 스포츠용품 브랜드에서 나라별 사람들의 웰빙 인식 수준을 진단해서 글로벌 웰빙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웰빙 지수는 63점으로 세계 평균인 66점보다 3점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4개 나라 가운데 호주와 함께 공동 12위로 최하위권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웰빙 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웰빙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중은 6%에 그쳐서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낮았습니다. 네, 한국의 웰빙 지수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사회의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힘들 때 어디 가서 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문화인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 전체 응답자의 58%가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전 세계 평균보다 15%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다고 해도 내색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기 표현이 확실한 Z세대조차도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Z세대 응답자 2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을 때도 행복한 척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괜찮은 척 하는 대신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압박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물질적 성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였지만 평균 60% 정도인데 반해서 한국은 76%가 이런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평균 60%인데 한국은 76%라고 하면은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 문화적 분위기 탓인지 한국인의 우울증 지수도 다른 국가와 견주어서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인의 우울증 지수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인원은 100만 744명이었습니다. 네, 병원 진료를 받은 인원이 이 정도라는 걸 봤을 때 우울 증세를 겪고 있음에도 병원을 찾지 않은 이들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있고 전문 치료기관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5년 전인 2018년에는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7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환자가 늘어나면서 5년 만에 32.9%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는 주로 어떤 연령층에 많았나요? 네, 지난해 진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는 20대가 18.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0대가 16%, 60대가 14.3%로 뒤를 이었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우울증 진료 환자가 2배 이상 더 많았고요. 특히 지난 5년간 우울증 환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가 20대인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네요.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교육난과 취업난, 그리고 사회 양극화 탓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증가했던 건데요. 또 20대는 관계 맺기의 욕구가 큰 시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이 단절되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높아졌고 SNS에 담긴 타인의 화려한 모습을 본 뒤 상대적 빈곤감과 고립감에 빠지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우울증은 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만큼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불면증이나 무기력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등 우울감이 심해지면 전문의를 찾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데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술이나 SNS 등에 의지하기보다는 대인관계, 문화활동 등 균형 잡힌 생활을 추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오늘 한껏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앞서 조사에서도 짚어봤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힘들다고 쉽게 주변에 털어놓지 못하는 건 사회적인 인식 탓도 있지만요. 이런 말을 할 때 쏟아지는 걱정을 가장한 상처가 되는 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인 주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움이 되는 점을 들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악의는 없겠지만 오히려 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면 더 안으로만 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마음에서 충고나 조언하려 하는 마음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럴 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꾹 참으시는 게 좋고요. 또 힘든 마음을 털어놨을 때 나도 겪어봤어. 누구나 다 겪는 문제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막연한 낙관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요. 별다른 어떤 말을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듯이 어느새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도 우리에게 익숙한 질병이 되었는데요. 하루하루 숨가쁘게 바쁘게 살더라도 내 마음 들여다보는 일 꼭 필요하고요.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